안녕하세요. 이 책의 하이라이트 건도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나라 미스터리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푸른 수염이라는 서양 작품을 아시나요? 오늘은 그 외국 동화 푸른 수염을 오마주한 한국 미스터리 작품 푸른 수염의 방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2월 19일 사고 1일 전. 분명히 죽었다. 아니 죽였다.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했는데, 차갑게 식은 시체를 확인했는데 왜 자꾸 은수가 눈에 보이는 건지 남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약속을 어기면 그 대가로 벌을 받기로 약속했고 은수는 그 약속을 어겼다. 그게 그녀의 잘못이든 아니든 상관없었다. 사실 이곳에 와서 지내는 여자들이 결국 마주하게 될 끝은 이미 처음부터 남자가 설계해 두었으니까. 남자는 이제 은수의 시체도 처리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2020년 2월 2일 사고 18일 전. 일요일 아침 남자는 평온한 분위기를 만끽하며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기겁한 얼굴로 뒤를 돌아봤다. 뭔가를 보았기 때문이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의 뒤편과 뒤편이 반사된 앞쪽 창을 빠른 동작으로 번갈아 살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2020년 2월 3일 사고 17일 전. 퇴근이 늦어진 저녁이었다. 남자는 아일랜드 식탁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긴 채 식사를 했다. 벽 시계의 지침은 숫자 10에 가까워져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다. 남자는 황급히 몸을 돌려 눈으로 그 존재를 쫓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다. 남자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침실로 걸어가다가 멈칫했다. 옷이었다. 은수의 하얀색 블라우스가 그곳에 떨어져 있었다. 2020년 2월 7일 사고 13일 전. 남자가 회사만 다녀오면 같은 일이 반복됐다. 은수의 물건들을 아무리 상자에 담아 봉해둬도 다시 하나둘 자신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는 듯 밖에 나와 있었다. 2020년 2월 9일 사고 11일 전. 남자는 방에서 일하다 말고 갑자기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바꾸기 위해서였다.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는 은수가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자기가 외우기 쉬운 번호로 한다며 생일로 지정해 놓았던 것이 문득 떠오른 것이다. 남자는 곧바로 사무실 직통 전화번호로 비밀번호를 바꿨다. 2020년 2월 11일 사고 9일 전. 남자는 슈퍼마켓에서 맥주와 식재료를 사왔다. 아무 생각 없이 부엌에서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퍼뜩 동작을 멈췄다.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후 문을 닫았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삐삐삐삐. 경고음이 울렸다. 비밀번호가 틀린 것이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천천히 비밀번호 4자리를 하나하나 꾹꾹 힘줘가며 눌렀다. 마지막 별표를 누르자 이전과는 다른 경쾌한 소리가 났다. 띠릿. 비밀번호가 은수의 생일로 다시 바뀌어 있었다. 은수를 살인한 남자. 은수는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은수를 살인한 후 남자의 집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은수가 자주 입던 하얀색 블라우스가 자주 보인다거나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그녀의 소지품이 자꾸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집에서 목욕을 마치고 거울을 본 남자의 얼굴이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보고 싶어. 거울에 방금 쓴 듯한 글씨가 보였고 남자는 절규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무너져 내렸죠.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2020년 2월 17일 사고 3일 전. 이제 남자는 은수를 실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반사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은수가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죠. 은수는 거실 한쪽에 말없이 서서 남자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텅 빈 눈빛으로 남자가 그곳에 있지만 있지 않은 것처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남자는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어 가까운 나무 방이듯 도망치듯 들어섰다. 그런데 그곳이 하필 은수의 방이었다. 그곳에 은수가 또 보였다. 남자는 다시 거실로 나왔다. 그곳에도 여전히 은수가 있었다. 남자는 이제
은수와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사는 건 아니었다. 다시 2020년 2월 19일 사고 1일 전, 남자는 다른 여자의 시체로 교체하기 전까지는 이전 여자의 시체를 그 방의 테이블 냉동고에 보관해왔다. 은수의 시체도 마찬가지였다. 원래대로라면 다음 여자가 와서 또 규칙을 어기고 은수의 시체를 발견하고 죽음이 임박했다는 공포에 질린 눈을 바라보며 죽이는 게 남자의 루틴이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죽은 은수가 자신의 곁을 계속 맴도는 이유가 어쩌면 냉동고 안에 그녀를 너무 오래 두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결국 남자는 루틴을 깨서라도 오늘 은수의 시체를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보았던 은수의 모습을 상상하며 냉동고 문을 열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남자는 혼란스러워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의 눈앞에 은수가 나타났다. 남자가 놀라서 숨을 훅 들이키자 은수가 한 걸음 바짝 다가왔다. 차가울 거라 예상했던 은수의 숨이 뜨겁게 남자의 목덜미까지 미쳤다. 살아있다. 은수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 남자는 바로 몸을 돌려 도망치려고 했다. 하지만 뒤돌아선 그의 앞에 다시 똑같은 은수가 있었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눈빛을 한 채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남자의 눈이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다. 자신이 그동안 죽였던 여자들의 눈에서 떴을 죽음의 공포였다. 은수가 곧장 두 손을 앞으로 뻗어 남자의 목을 움켜쥐었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냈다. 이미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허약해져 있던 남자는 반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은수들의 손끝에서 악마로서의 생을 마감했다. 네, 여러분, 과연 이 남자를 죽인 건 누구였을까요? 아니, 무엇이었을까요? 이 남자가 본 건 과연 과거에 죽였던 은수의 환영이었을까요? 혹은 은수가 죽지 않고 이 남자에게 복수를 한 걸까요? 파트 2에서는 트릭이 밝혀지면서 남자의 죽음 혹은 복수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길지 않은 짧은 소설이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수염의 방은 등단 이후 처음 발표했던 작품입니다.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 설 연휴 새벽에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깼던 제 경험이 작품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한 단편 중 이 작품은 유독 많은 분들이 감상평을 전해주셨고 과분한 평가에 망설임 없이 표제작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책으로 처음 저를 접하는 독자분들의 마음에도 들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네, 이 미스터리 소설은 동화 푸른 수염에서 오마주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작의 동화처럼 아내, 동거녀를 살해한 사이코패스죠. 원작 동화는 푸른 수염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신부의 오빠들이 대신 복수를 해주지만 이 소설은 현대적으로 각색하여 실생활에서 있을 법한 소재로 우리에게 신선한 이야기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통쾌하기도 했고요. 네, 이것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푸른 수염의 방 마치도록 하면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세요.